자, 2025학년도 고3 학력평가 10월 달에 시행이 됐죠. 문항 해설을 할 건데 전 문항을 다 해설하지는 않고 지금 11번, 12번, 13번, 14번 객관식에 4점짜리 문항이에요. 15번 제외하고 그런 다음에 20번까지 해설을 할 겁니다. 킬러 문항도 제외를 했고요. 아주 쉬운 간단한 문제들도 제외를 했거든요. 이 문항들을 여러분들 해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정리할 내용들까지 얘기할 거니까 3등급 이하인 친구들,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1, 2등급을 제외한 친구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그런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필기를 하고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 차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그때 F2를 구하는 겁니다. 정적분을 잘 공부한 친구면은 첫 번째, 윗끝과 아래끝과 윗끝이 같아지도록 하는 x를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우변도 빵, 좌변도 빵입니다. 더 할 수 있는 건 없겠죠. 그럼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양변을 한번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양변 미분하면 여기서 곱의 미분이 들어갑니다. 앞에 거 미분 1이죠? fx 그냥 씁니다.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오른쪽도 미분을 해주시면은 안쪽에 있는 게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혹시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할 건데 안에가 복잡스럽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를 통째로 하나의 문자, 하나의 함수 gt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x, gt, dt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얘가 적분을 해요. 그 다음에 대괄호 아래 끝, 윗끝을 이렇게 대입해. 그러면 gx 마이너스 g 마이너스 3 요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 얘를 미분을 해. 그러면은 라지 gx 빼기 라지 g 마이너스 3 이 녀석의 프라임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걸 부정적분해서 x를 대입했단 말이에요. 다시 원래 거로 돌아가는 거야. 스몰 gx 당연히 얘는 상수니까 없어지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이런 논의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게 아무리 복잡해도 적분이 될 거야. 어떻게 적분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다시 미분을 했을 때 안쪽에 있는 이 t에다가 그냥 x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물론 이렇게 안 되는 꼴들도 있어요. 안에 t랑 x랑 같이 섞여 있으면은 그건 또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모양에 대해서는 이렇다. 여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필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를 풀어줄 건데 여러분들 잘 봐. 얘가 fx를 우변에 있으니까 넘기면은 3fx 마이너스 2x 제곱이에요. 뭔가를 대입해 보는 것도 좋고 한번 관찰을 해볼 건데 이 다음 할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fx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정 없다. 인수를 찾을 수도 없고 뭔가를 대입해 봐서 빵 되는 거 마이너스 3 한번 대입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fx 어차피 2차식이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얘를 넣었을 때 x 플러스 3 미분 금방 하니까 선생님 바로 할게요. 플러스 b 요렇게. 그 다음에 우변 3배의 ax 제곱 bx 플러스 c 요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x 제곱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하는 것도 너무 간단한 일이니까 좌변부터 2ax 제곱 한 개. 그 다음에 3이랑 곱해요. 6a. x랑 곱해요. 그냥 bx. 그 다음에 3b. 이러면 좌변은 다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를 등호 3a.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3a 빼기 2x 제곱. 여기는 3bx. 이 녀석은 3c. 어떤가요? 생각보다는 금방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개수를 한번 맞춰보자, 여러분들. 2a
3a-2. 첫 번째라고 할까요? 2a, 3a-2. 그럼 넘겨주셔서 마이너스 2도 이항하면 a는 2라는 하나의 결론. 두 번째입니다. 6a 플러스 b. a에다 2 대입하죠. b.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3b.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이항한 다음에 나눠주시면 b는 6. 어렵지 않죠. 3번입니다. 얘가 3b. 대입할게요. 18. 그게 3c다. 그러면 c는 6. 요렇게 일단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fx가 어렵지 않게 2x 제곱 6x 플러스 6 요렇게 나오면서 f2가 요렇다. 8 플러스 12 플러스 6. 정답은 어렵지 않게 26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은 이차함수라고 나와 있지만 만약에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녀석의 응용이에요. 보통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냐면 다항함수 fx라고 주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난해하고 어려워하는데 만약에 다항함수 fx였으면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부터 했어야 되냐? 어떻게 여기를 접근을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차수를 먼저 찾아야 돼요. fx의 차수 1차식은 되겠냐? 아니면 2차식은 되겠냐? 3차식은 되겠냐? 이런 차수를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자, 좋습니다. 차수를 찾아야지 나머지 미지수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2차 함수여서 이렇게 시작했지만 다항함수면 차수부터 찾는 거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항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 건데 봐보세요. 모든 항이 정수이고 이런 데는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냥 수열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시그마 얘는 1부터 30까지의 최대값 라지 m, 최소값 스몰 m 그 다음에 빼기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걸 줬는데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3일 여기가 이렇게 되나요? 2, 4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긴 플러스 위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3an 플러스 4n 마이너스 4n이죠. an 플러스 2n 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an이라는 게 3분의 4n을 따라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2n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모든 항이 정수기 때문에 an이 3분의 4n 그러니까 유일하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녀석이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항이 4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6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여기는 다 고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홉 번째 항에서 다시 한번 갈릴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은 8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2로 그냥 쭉 가는 요런 모양이에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6 여기가 여덟 번째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또 이렇게 갈리는 거야. 마이너스 18일 수도 있는 거고 12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시그마 1부터 30까지 했을 때 최대값이라 그러면은 최대값은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랑 똑같은데 여기서는 플러스를 취해 주시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은 똑같은데 8을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6은 똑같은데 11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최소값은 그냥 계속 마이너스로만 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유일하게 다른 거는 세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홉 번째 3의 배수가 되는 것들만 다른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은 똑같은 부분들이 다 없어지겠죠.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다 없어져요.
세 번째 것만 남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세 번째는 아래에서 위에 걸 뺐을 때 몇입니까?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20, 그 다음은 30, 요렇게 쭉쭉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럼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계속 이렇게 가면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30까지 더하는 거니까 100까지 가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세 번째, 3의 배수, 여섯 번째, 아홉 번째, 3 곱하기 10, 그러니까 30번째.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은 등차수열의 합으로 처음과 끝 더하고 10개를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5가 되고 550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그냥 어렵지는 않죠. 자, 좋습니다. 자, 13번 문항입니다. 3차 함수와 직선 y는 2x와 둘러싸여 있는 넓이에 대한 문제거든요. 문제를 한번 보니까 지금 좌표에 대한 걸 주고 있어요. 원점, x축과의 교점, fa, 여기가 a가 된다는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1이 된다고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y는 2x라 만나는 게 o, p, q, 그리고 OQ가 5루트 5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직선의 길기가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이 빗변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수선의 발을 X축에 내리면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1대2가 된다는 거를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대2짜리, 1대2 그러면은 빗변은 루트 5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그럼 5루트 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x축까지의 거리가 5를 곱해서 10을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q에 대한 좌표가 어렵지 않게 5,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fx에 대한 식을 쓸 건데 fx가 최고차항은 1이고 인수들을 0을 갖고 x 빼기 a, x 빼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를 갖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교점 있잖아요. y는 x 위에도 있지만 3차 함수도 q를 지난단 말이에요. 5,1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10은 5 빼기 a, 여기다 넣으면 4 빼기 a 이렇게 약분을 2로 해주고 전개를 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20 요렇게 말해요. 그러면 2를 이항해서 9a 마이너스 18는 0, a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린 데까지 길이가 5가 되는 거니까 a는 당연히 3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둘러싸여 있는 이 두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직선이니까 이 P에 대한 좌표를 구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는 직선, 그 다음에 이 곡선까지 더한 부분이 A,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 P에 대한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연립을 하는 거죠. x 빼기 3, fx입니다. x 빼기 3, 얘랑 는 2x와 연립을 할게요. 0은 아니니까 0을 약분을 해놓고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죠. 넘겨서 10, 는 0, x 빼기 2, x 빼기 5는 0. 그럼 여기는 2, y는 2x에 대입하면 4겠다. 당연히 5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점 중에 하나가 오니까. 그러면은 이쪽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기 부분 넓이는 2, 4. 그냥 2가 되겠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구해봐야 되는데 이쪽 부분의 넓이 인테그랄 2부터 a가 아까 3이라고 나왔으니까 2부터 3까지 fx 구해놓고 b를 구해서 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여기서 이거를 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4 더하기 이거에서 b를 뺄 건데 그러면 여기 더하기 여기에서 밑에 있는 넓이 b를 빼는 식이 이렇다는 걸 알겠습니까? 2에서부터 그냥 여기
4까지 fx를 그냥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여기다가 앞에서 구했던 이 부분의 넓이, 아까 4였죠? 4를 더하게 되면은 이게 곧 a 빼기 b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계산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4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4 fx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이 녀석을 전개해서 넣어주시면 이 녀석을 전개해서 넣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12x dx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요. 4 더하기 4분의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3분의 x 세제곱 그런 다음에 6x 요렇게 합니다. 6x 제곱이죠.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4를 대입한 다음에 이제 이 대입한 거를 뺄 겁니다. 그럼 앞에 4를 잠깐만 생략해 놓고 여기다가 이제 4를 대입해 주시면 4분의 4의 4제곱 그러니까 4의 세제곱이 남으니까 64 마이너스 7 곱하기 3분의 얘도 잠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을게요. 플러스 6 곱하기 16 그러니까 96 요렇게 간단한 것들은 그냥 계산하시고 복잡한 거는 먼저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곱하기 꼴로 내두는 게 조금 더 계산에 용이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분의 16 이게 4겠죠. 빼기 3분의 7 곱하기 8 이거는 그냥 계산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6, 4, 24 요렇게 일단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수 파트들은 먼저 계산을 해주세요. 여기서 계산하면은 어렵지 않게 160 마이너스 3분의 7 곱하기 64 마이너스 얘도 계산하면은 28이죠. 그러면 빼기 28에 더하기 3분의 7, 8에 56 요렇게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계산이 어떤 왕도는 없지만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얘를 해주시면은 132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서 7로도 묶이잖아요. 64에서 8을 한번 빼보면은 56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132 빼기 3분의 이렇게 한 번만 계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두 번 계산 안 하고 76에 42 7호 35 391을 빼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앞에 있는 거는 396 마이너스 392 차라리 여기 앞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4를 추가해서 계산을 하죠. 어차피 4가 추가가 돼야 되니까 여기를 해서 4를 더해서 6이라고 쓰고 그럼 다시 3분의 3을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36, 18, 339 그러니까 여기가 빵 되면서 앞에는 400 392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3분의 빼주셨을 때 16 요렇게 나오면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좋습니다. 정적분을 이용한 거고 한 걸음 더 나가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차라리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0부터 4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시면 여긴 플러스 여기는 빼기에 대한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쪽 부분만 빼주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fx를 0부터 4까지 fx dx에서 빼기 이 위쪽 부분 0부터 2까지 fx-2x dx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한쪽이 0이 돼갖고 계산에 4만 넣고 2만 넣고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가정 자체는 비슷비슷하고 뭐 계산도 이게 엄청 편하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대로 잘 계산해 주시고 그냥 여기서 여기 플러스 따로 마이너스 따로 이런 것만 안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자, 좋습니다. 자, 14번 도형 문제입니다. 도형이 주어져 있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도형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위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4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D다. 그럼 여기를 4K, 3K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걸 해달라는 겁니다. 4K, 3K고요.
DAE 잘 체크되어 있죠. 그 다음에 DBC 잘 체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sin DAE 그 다음에 EDA 이게 1대3이라고 주어져 있고 문제를 더 보니까 A가 루트 5일 때 지금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외접원의 얘기가 나오면은 단 하나의 예외가 없다. 사인 법칙에 대한 겁니다. 사인 법칙이 우리가 문제에 적용시킬 때는 두 가지 꼴로 적용을 시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인 A, 사인 B, 사인의 B들이 스몰 a, B, C 세 변의 B랑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세 변의 B가 사인의 B가 되고 사인의 B가 세 변의 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인 A 분의 A 사인 B 분의 B 사인 C 분의 C 그리고 얘가 ER 외접원의 반지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꼴 이런 꼴 그 중에서 지금 외접원 반지름 구할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사인의 B가 줬다는 건 사실은 변의 B를 알려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DAE 여기에 대변이에요. 마주보는 게 대변입니다. EDA 여기 마주보는 게 얘죠. 근데 얘가 3배가 되니까 여기는 3분의 루트 5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구하려는 거는 BCD의 외접원 넓이인데 그럼 여기 있는 값, 여기를 세타라고 잠깐만 둘까요? 사인 세타랑 3K를 구해야지 뭘 하던가 말던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가 BC가 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를 각도를 잠깐만 동그라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인 동그라미 분의 루트 5 사인 세타 분의 얘가 성립을 하는 건데 저기를 동그라미라고 잡으면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동그라미면 밑에 그러니까 6이 바라보는 각도 이 각도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파이 빼기 동그라미 여러분들 사인 파이 빼기 동그라미가 그냥 사인 동그라미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사인 동그라미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대각에 대한 대변 여기도 마찬가지 사인 동그라미 분의 3K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될 거예요. 사인 동그라미 분의 사인 세타 얘를 넘겨주시면 루트 5 루트 5가 약분이 돼요. 3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 사인끼리 모아놓고 숫자끼리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렵지 않게 3분의 1은 2분의 K K의 값을 2분의 3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K는 해결을 했어. 그러면은 사인 세타만 해결하면 되는데 선생님 사인 세타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했을 때 고민을 조금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사인 세타를 여기 변의 길이가 K가 나와 있으니까 다 한번 써볼게요. 2분의 3 대입하고 얘도 2분의 3을 대입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이거 다시 자꾸 틀리네. K는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K는 해결했으니까 외접원 반지름을 구하려면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할까? 일단 K를 대입해봐요. 그럼 여기는 3분의 8, 여기는 2 요렇게 되는 녀석이고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세 변이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구할 수 있겠다. 여기에 제곱 9분의 5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 플러스 이 녀석의 제곱 9분의 64 마이너스 2배 넣어 해주시고 3분의 8 루트 5 코사인 세타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정리를 해주시면 9분의 5 우변은 여기를 한번 빼주시고요. 3 더하면 9분의 27을 더하는 거니까 몇입니까? 9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계산 계속 틀리네. 코사인 법칙을 해주시면 9분의 5
는 5 플러스 9분의 64 마이너스 2배 루트 5 3분의 8 코사인 세타. 요렇게 하면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잘 정리해서 9분의 5 플러스 9분의 얘는 45가 되는 거죠. 109 마이너스 3분의 16 루트 5 코사인 세타. 이 계산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쭉 밀고 나가 보죠. 그럼 넘기면은 9분의 마이너스 104가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16 루트 5 코사인 세타. 여기가 플러스가 일단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약분을 해주시면은 얘가 4로 한번 약분하겠습니다. 4 26. 그럼 2로 한 번 더 약분할까요? 여기는 13.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이 3도 약분이 되면서 다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6 루트 5 분의 13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리화를 해주시면 30분의 13 루트 5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인을 어떻게 구하나요? 선생님은 코사인에서 사인 넘어갈 때 이런 방법을 좀 선호하는데 여기 살짝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을 하나를 그려놔요. 여기는 30짜리, 여기는 13 루트 5짜리 세타를 여기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제곱하면은 900, 여기 제곱하면은 169 곱하기 5, 그러면 95, 45, 65, 30, 845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얘를 빼면은 55, 그래서 여기가 루트 5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사인 세타라는 게 30분의 루트 55. 계산이 어떤가요? 그렇게 쉬운 계산은 아니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계산 과정에서 한번 꼬인 친구들이 문제를 상당히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다 했어요, 여러분들. 사인 세타분의 여기 2는 2r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쓱 약분을 하고 이 녀석을 역수를 취하면 이게 외접원 반지름 루트 55분의 30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붙여주시고 55분의 900. 그럼 5로 약분하면 되는 거겠죠. 11분의 180 요렇게 되면서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20번 문항입니다. 문제를 한번 봐보면은 상수 A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을 갖는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 그래프랑 직선 이 녀석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그때 t의 최소값이 fx의 최소값과 같도록 하는 모든 이 a승 값의 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은 그래프를 그려줘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요. 점근선을 7일로 하고 있어요. 점근선을 위로 이렇게 그어주시고 마이너스 2로 경계를 잘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가 7을 점근선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8까지 8은 뻥 뚫어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근데 얘는요 또 10을 점근선으로 하고 있어요. 10을 점근선으로 하고 2분의 1, 그러니까 미시 1보다 작으니까 원래는 위에서 내려가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를 줘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런 데에 있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은 안 되겠죠. 왜 안 되냐? 최소값이 존재를 안 하잖아.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 적어도 7. 더 아래거나 요렇게 가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린 이 점의 y 좌표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0. 이 녀석이 7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서 지수의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2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럼 2에 2 플러스 a. 이 녀석이 3 이상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 a승만 물어봤으니까 여기를 4 곱하기 2의 a승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는 매우 좋은 행동입니다. 4분의 3 이상이 이렇게 된다. 요 정도를 하나를 쓰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근데 이 직선이라는 녀석은 이 a승 y 넘길게요. 플러스 t 이렇게 이 a승으로 나눠주시면 y는 그냥 2분의 1 a승이라고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 a승 x 플러스 2분의 1 a승의 t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꼴이에요. 근데 얘가 교점이 두 개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요 위에 있다고 한번 봐보자. 이 녀석이었으면 fx가 요렇게 가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가는 게 1,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점이 두 개, 여기서도 교점이 두 개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t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이 y절편이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으니까 여기 fx가 더 내려가 있으면은 여기를 지나주는 형태예요. 여기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2, 여기 좌표 마이너스 2배 2에 2 플러스 a승 플러스 10 여기를 지날 때 t가 최소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재밌게도 여기를 지날 때의 t 최소값이 함수 fx의 최소값과 같아야 돼요. fx는 또 fx의 최소가 여기에 그냥 함수값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뭡니까? t의 최소값이 이때를 지날 때가 최소인데 t의 최소값이 그러면은 여기에 함수값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라는 건가요? 여기라는 겁니다. 그럼 t에 대한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를 지날 때가 t가 최소니까 첫 번째 여기에다가 이 점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t가 이렇게 최소가 되는 거야. 어딜 지날 때가 t가 최소예요? 여길 지날 때가 t가 최소야. 하나씩 합시다. 그러면 넣으면 마이너스 2배 2 플러스 a 플러스 10는 마이너스 2를 곱해요. 2배에 2분의 1 a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2분의 1의 a승 t. 이때가 t가 최소가 될 때야. 근데 이때 t의 최소값이 뭐라고 했어요? 이 녀석 fx의 최소값 이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걸 두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저 녀석을 대입한 게 t값을 이게 넣어주시면 이게 a승에 대한 식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a승 그러면 넣어주시면 2분의 1 a승 그러니까 여기랑 약분이 되면서 앞에 거는 이제 마이너스 4만 나오는 녀석이고 여기서는 플러스 10 2분의 1 a승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식을 좀 정리해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뺄 거는 바깥으로 빼죠. 2의 a승만 냅두고 플러스 10 2 곱하기 2분의 1 a승 역수가 있어요. 빼기 4 10 2분의 1 a승 마이너스 4도 그냥 여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냥 써주시고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2의 a승을 양쪽에 다 곱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좌변부터 마이너스 4 2 a승의 제곱 2의 2a승 이렇게 할게요. 플러스 10 2의 a승는 여기는 그냥 2가 되겠죠. 이 녀석은 마이너스 4에 2의 a승이 되겠죠. 이 녀석은 그냥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다 갖고 오면 4 곱하기 2의 2a승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녀석을 이항을 좀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4 2의 a승 이렇게 일단 돼버릴 거고요. 여기랑 여기가 만나서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해주시면은 플러스 12는 0
그러면 2의 a승을 하는 하나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이걸 풀어보면은 2를 곱해주면서 다시 2를 나눠주시면서 2의 a승 플러스 6은 0. 어떻습니까? 인수분해가 이제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죠? 2의 a승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렇게 하면은 딱 마이너스 7이 나오면서 인수분해가 끝납니다. 그러면 2의 a승은 2분의 3 그리고 2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2의 a승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4분의 3 이상이니까. 그러면서 이 a승의 값의 곱 그러면 2분의 3 그리고 2 곱하니까 정답은 3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